매일 아침 개장 준비 도와주시는 토마토 증권통의 이 최현지 전문가 지금 온라인 공개방송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마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석하고 계시네요. 지수 그리고 또 수급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혼자 공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좀 흐름이 흘러가는지 파악이 좀 어려우실 텐데 최현지 전문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늘장 수급 주차에 대해서 분석 나누고 있습니다.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살펴봤고요.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 상담 0232-8200번으로도 전화 와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종목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빈님 안녕하세요. 붉은 태양님이나 또 금상첨화님 어제도 오셨는데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까지 해주고 계시네요. 속도대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 얼마에 사셨어요? 고가에 41만 5천 원에 10% 있어요. 41만 원대면은 오래되셨네요. 한 2만 원, 한 200 보고 팔라다가 좀 더 올라가겠지 하고서 그냥 말았더니 이렇게 빠지네요. 산 거요. 그러셨군요. 네. NC소프트 왠지 게임을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네, 아니요. 제가 이거를 좀 그 전에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NC소프트 좀 해보고 그래서 괜찮아서 좀 이번에 들어갔어요. 저거 좀 됐어요. 이것도 한 1년 지금 그거 해가나. 그런데 특히 빠지고 상품에서 이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을 좀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이대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반토막이라 돼서 다른 종목도 힘드시군요. 일단 오늘은 네. NC소프트 봐드릴 텐데 그러면 네. 추가 매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시고요. 네. 예전에는 NC소프트로 좀 수익 났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좀 그 전에 좀 많이 한 10년 전에 좀 했죠. 제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NC소프트 사실 2010년대에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 믿고 이번에도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손실이 다소 좀 큽니다. 20만 원대 초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추가 매수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고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 차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NC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좀 일부 있었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요. NC소프트가 10월 4일날 21만 2,500원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한 2, 3개월간 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최고점 기준으로 28만 원을 찍고 쭉 내려왔죠. 밀렸죠. 이제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25%의 상승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NC소프트 TL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실제로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이 꺾이고 세론더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어떤 증시 격언처럼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요. 신작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플로우로 주가가 올라가서 실제로 주가가 실제로 게임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 사이클의 흐름으로 주가가 흐르게 될 텐데 아쉽게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NC소프트의 프랜차이즈 격의 어떤 리니지 게임을 보면은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리니지라는 MMORPG를 만드는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리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면은 지금의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전반적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 위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쉽게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고 그 이후로 리니지 이런 어떤 라이크 게임들을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 과도한 확률 게임, 가차라고 얘기를 하죠. 확률 게임을 모방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유저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게임이냐 도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보면 TL이 일단 오픈을 했고
일매출 기준으로 볼 때 동신적 접속자 수가 최대 10만 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서버당 보통은 한 3만 명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오픈 초기에서도 서버가 터지지 않았고 예상했었던 것 수준의 유저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논하기 이전에 게임 회사들의 매출을 연결짓는 이제 주요 폼팩터를 보게 되면 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DAU 곱하기 페잉 유저거든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욕을 먹었던 이유가 무조건 DAU는 신경을 안 쓰고 페잉 유저만 생각을 하겠다 였었는데 지금으로서 보게 되면은 과도한 과금 모델은 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작 기준으로 볼 때는 DAU를 굉장히 중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바닥은 찝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시지만 손실률이 한 반토막 정도 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하방을 좀 열어두시고 일부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일정 부분 과거의 매출 기전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NC소프트 ETL이 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NC소프트가 지금 해외 진출도 아마존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내용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픽 얘기하면은 이게 국내용이지 해외용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금 모델로만 보게 되면은 국내용으로 나왔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격은 21만 7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 21만 2,500원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중을 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추가로 더 담는 게 좋을까요? 전체 현금이 일부 좀 여유 있게 있으시면 네. 전체 토탈 금액 기준으로 한 30%까지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네. 예, 이렇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금 회복까지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솔루션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저기 한 10% 정도만 사서 그럼 물 타고 나오면 한 20, 한 30, 한 몇만 원 정도 되면. 그쵸.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럼 한 번 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 10% 정도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네. 것 같고 저희가 네. 추가 매수 가격으로 드리는 게 21만 7천 원이니까 그럼 평균 매수 단가 딱 30만 원 선 여기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목표 주가를 평균 단가 30만 원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사신 가격 40만 원으로 잡는 건가요? 그게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매수 가격이 41만 5천 원이시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를 더 담는다고 해도 아마 평균 단가는 그만큼 내려오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시청자분이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 매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주가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방치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에서 비중이 높으시면은 저는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10%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흐름은 주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내년도 6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냥 이상적인 목표 주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다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또 시청자님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10% 한다고 하면 그럼 이상적인 매수가를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직전 고점 말씀해 주셨어요. 28만 6,500원이 참고로 직전 고점입니다. 28만 얼마요? 6,500원. 12월 4일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 얘기해 주셨거든요. 안 나온다.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지금요. 상황이. 네, 더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쵸.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카운셀링 해드리는 입장인데 첫 번째로 지금의 현재 주가를 보면은 NC소프트의 신작이 시장 반응이 그렇게 미더워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작은 사실상은 시장 평가는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당장의 매출 비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추가하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을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그럼 20만 원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손절가를 21만 2,500원으로 손절 라인도 같이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기억해 네, 주시고요. 네, 잘 네. 대응해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이랑 나랑은 좀 잘 맞아 해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손실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NC소프트 알아봤습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한때는 이 종목 100만 원 넘었는데 하시면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영광을 시간을 보냈던 그런 종목군들도 꽤 있는데 NC소프트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꾸준히 또 오름세를 나타냈던 2010년대가 있었는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 좀 많이 힘이 빠진 모습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유튜브에서 하나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김선빈님께서 신성 ST라는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종목 좀 생소하거든요. 신성 ST 27,0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신데 보니까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생소했던 종목인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약간 10% 초반으로 좀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이 종목의 공모가가 26,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성 ST 뭐 하는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시죠. 지문상 차장님. 신성 ST는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회사 내용은 ESS EV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1차 벤더인 부품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최종 엔드 유저는 LG 엔솔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부스바나 배터리 셀 외부 충격으로 보호해주는 모듈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EV다 보니까 2차 전지 밸류를 줘야 되냐, 아니면 비슷한 이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의 밸류를 줘야 되냐라고 볼 때는 EV용 밸류를 주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서진 시스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비싼 밸류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는 23년,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0월 19일에 상장한 것 같은데, 이게 상장 초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보고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K클라비스 클라우드, VC 물량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신기사 물량인데 비중으로는 12.61%입니다. 이 물량이 아마 6개월치 보호예수 물량일 것 같은데요.
뭐 내년도 한 3월 달쯤 되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내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올해 OP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배 정도 되는데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 성장하고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수주 베이스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연간 흐름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 오버행 이슈에 있어서는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27,000원이시면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매도에 있어서 좀 롱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점에서는 조금 살짝 밀리면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셔도 뭐 멀티플 기준으로 지금 부담되지 않아요. 막 비싸지도 않고 뭐 고퍼의 어떤 하이퍼 뭐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2,000원 정도 때 되면은 한 번쯤 추가 매수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9,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22% 지분 가지고 있는 K 클라비스 클라우드 여기가 상장 2개월이 지금 보호예수여가지고 10월 25일에 상장이니까 곧 이 보호예수는 락업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락업 전에 뭔가 선택을 한다면 이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감안해서 한 번 더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요게 보통은 이런 물량이 지분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분율은 12.6%. 12.61%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꽤 많은 물량이에요. 그쵸. 유통 발행 주식수가 900만 주에 유통 주식수가 350만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이제 신기사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아마 아무래도 블록으로 넘기거나 네. 최대한 장내에서 매도를 하려고 할 텐데 매도 못 하죠. 지금 하루 거래량이 8만 주 나오는 주식을 어떻게 매도를 하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신기사 물량이 나오려면 첫 번째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맥업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뭐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기업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시장에 세일즈가 일부 좀 들어가고 그 세일즈가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매도가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 12월 달 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가 아니라 12월 달부터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치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업사이드 기준으로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참고 삼아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락업 풀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한꺼번에 출회가 돼서 뭐 수급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배제시키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자. 거기에다가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이니까요. 이 부분을 만회하실 수 있도록 또 저가로 또 추가 매수도 가능성 열려 있다. 설명 들어봤습니다. 신성 ST 이제는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2차전지 ESS 쪽 관련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좀 어떠세요? 12월인데 올 한 해 동안에 투자 좀 잘하셨어요? 잘 안 돼요. 어려우시구나. 어려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넷패스 네. 얼마에 사셨어요? 22,000원에 20%. 22,000원에 20%. 22,000원. 22,000원이요? 네. 예, 22,000원에 20%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네요.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 나. 내일 올라가면 시청자님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옴짝도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팔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오늘 이렇게 또 그동안 반도체주들 몇몇마다 올랐다면 오늘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 소외됐던 반도체주들까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게시판에도 보니까 네페스 지금 잼만님께서도 이 종목 궁금하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많이 상승했는데 더 올라줄까요? 하시면서 동일한 종목으로 게시판 상담 신청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페스 22,000원에 비중 20% 들고 있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지 아니면 내일 오르면 좀 팔아야 될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카카오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요? 이게 카카오도 네. 대부분 보면은 자회사들을 외부 FI한테 투자를 받고 바이아웃 형식으로 상장을 하는 그런 성장 그렇죠. 전략을 계속 펼쳐왔거든요. 네페스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도 사실은 뭐 카카오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자회사들을 하나하나씩 상장을 시켜가면서 바이아웃 하는 그런 형국을 모습을 보여왔고 네페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자회사 하나 네페스 아크 상장을 시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바텀이 네페스 라웨였던데 이 네페스 라웨가 티스 벤더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2020년도부터 많이 힘들었죠. 이 보면 연결 매출 기준으로만 우리 한번 보시면 연결 매출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은 그냥 꾸준히 올라왔어요. 3,400억, 4,100억, 5,800억 올라왔는데 이익단에서 다 깎아 먹었죠. 뭐 마이너스 36억 적자, 164억 적자, 67억 적자. 올해 연결로 보면은 누적 적자가 제 생각에는 최소 500억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이제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4분기 누적 적자가 이 정도 유지가 되면은 올해도 역시 적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페스도 내년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보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적자긴 하나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흑자 기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사 매출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선인 거고 라웨가 발목을 잡고 있는 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디자인 하우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는 내년도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반도체 섹터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사트 기업들, 특히 내년도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은 설계하는 회사들, 그리고 테스트 공정하고 있는 회사들, 패키징 하는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이 내년도는 좀 주가 흐름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망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 받았었던, 소외받았었던 오사트 기업들 중에서 네페스가 그나마 지금 입장에서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가 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FOPLP에 약간의 이제 몰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PCB 업종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반도체 전망 자료를 하나 둘씩 읽어보면은 캐펙스 증가는 내년에도 여전히 감익 구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웨이퍼 투입 증가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 중에서는 소모품, 웨이퍼,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 이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내년도 의외로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쪽이 레거시 반도체 장비 회사 하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사실 네페스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콜아웃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 가격 22,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 자리에서 야, 적자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또 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고 기간은 6개월 정도 제시를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이게 내년에 26,000원 목표가? 목표가는 22,000원, 지금 사신 가격 정도로 제시가 됐고, 6개월, 내년, 6개월, 기간은 6개월 내에 목표 주가 22,000원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22,000원? 네, 사신 가격이요. 사신 가격? 예. 내년 6개월,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예, 맞습니다. 예, 손절가는 손절가 18,000원이요. 18,000원. 예. 알았습니다. 예, 기억해 주셨다가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넷패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 또 넷패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 또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회사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데서 조금 더 들고 있자라고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넷패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신청해주신 잼마님도 매수가가 비슷하니까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 태양님도 있고 곧 연말님, 준호님도 이효후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군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어서 유진테크나 이렇게 뭐 원익 IPS나 레거시 장비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좀 요즘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진단해드렸던 신성 ST 진단해드렸던 김선비님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이 필명이 뭔가 싶어서 제가 소리내서 읽어봤더니 알겠더라고요. 곧 연말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필명이지 했는데 곧 연말이라고 이렇게 필명 쓰시는데요. 어제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셨대요. 태성입니다. 태성 2,807원에 비중 15%인데 얼마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해주셨어요. 곧 연말님 혹시 보고 계시면 이 종목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이 이름만 보면은 업력이 막 몇십 년 된 회사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종목이 스펙 상장이고 1년 정도 됐습니다. 크게 매스컴을 타지 않았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청을 해주셨고 가격도 어제 그제 이번 주 가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상한가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 의견 알려주시죠. 지문상 차장님. 일단 태성이라는 종목은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오늘 수급도 보면은 이제 딱히 뭐 의미 있는 수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조금 내용을 좀 뜯어봤더니 이 PCB 업체들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분기당 실적을 뜯어보면 올해는 뭐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4분기에 아무래도 뭐 장비 회사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로 납품하는 납품처가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이런 PCB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 회사들 올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결국 이노텍 빼고 뭐 전기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이런 셋탑 업체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다들 이제 긴축으로 돌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역시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등의 이런 밸류체인 안에 있는 업체들 역시도 본업적인 내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상한가, 물론 상한가 한 거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상한가 갔나가 중요할 텐데 뭐 공시를 봐도 뭐 딱히 뚜렷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좀 나오는 내용을 좀 읊어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는 않은데 올해 3,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도 전망치 기준으로는 2, 3분기 다 컨센서스 상향하는 실적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도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밸류체인 밑에 있는 회사들 뭐 대덕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뭐 자화전자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온디바이스 AI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고리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뭐 태성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장비 회사가 뭐 뚜렷한 뭐가 있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975억짜리 회사는 이렇다 수급이 사실상은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이게 액티브 자금이 아닌 이상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리서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제 경험 측상의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분기 실적에 이 회사가 어떤 수주를 베이스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다 말아 올려서 망치형으로 주가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시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분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내일 시초가 형성되는 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곧 연말님 게시판에 본인 등판 해주셨어요. 10월에 5% 사고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피중 15%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신 거라고 합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자그마치 40%나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요. 내일 시초가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좀 액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워낙에 사이즈가 작고 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함께 의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또 즉답을 해주시네요. 잘 대응해 보시고 수익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연말에 큰 선물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 종목이었고요.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열려 있고요.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래 반도체요. 오늘 반도체 종목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를 너무나 비싸게 사가지고요. 네. 예,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얼마에 사셨어요? 28,900원. 28,9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비중 10%요? 네. 맞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지, 그리고 또, 조금 더 매수를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지 목표 주가하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건데 네. 그때 29,000원, 28,900원 그때쯤에는 사실 뭐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그냥 반도체 쪽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네. 그래서 네, 뭣도 모르고 신규 선장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조금은 볕이 드나 싶으실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전에 저희 네페스 봐드린 것처럼 바닥권내에 있다가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미래반도체고요. 오늘 16%나 오름세 보여주면서 2만 원대는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22,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28,900원에 비중 10%, 목표 주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질문 주셨어요. 질문사항과 차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래반도체는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종목이긴 했는데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근데 아쉽게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프리미엄을 줄 만한 업종이냐 아니면은 프리미엄을 못 줄 만한 업종이냐로 보면은 딱 두 개로 나뉘어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하두가 AI, 인공지능이고요. 그 두 번째 화두가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HBM 공정에서 사업 영역이 일정 부분에 좀 앵글이 잡혀 있는 회사냐로 따져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프리미엄을 주냐 안 주냐로 거기서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도체 회사이기는 하나 유통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유통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주요 고객사는 LG전자나 나무가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는 유통 구조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인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어떤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게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주 요인이 있을까라고 좀 뚜렷하게 좀 찾아봤는데 이 회사가 내일 IR을 하네요. 이 IR을 공시를 내고부터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회사는 유동자금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멀티플 기준으로도 사실은 쌉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익률 기점으로 볼 때는 두 자릿수 이익대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유통하는 회사들은 마진이 하이싱글 나오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 정도 영업이익대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의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올해도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외주 수요는 계속 좀 증가를 할 걸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또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 IR 하게 되면은 그 시청자분 뭐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다트 자료를 보면은 회사가 IR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게 전후로 이 시간대가 뭐 보통은 뭐 4시쯤에 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전후로 자료가 업로드가 되니까 그때 기점으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뭐 회사랑 한번 접촉을 해보셔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익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2만 원대 한번 눌리면 추가 매수 한번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업사이드로 한 30% 이상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구간 잡아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이렇게 미래반도체 내일 IR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요. 오후 2시 30분에 끝나는 걸로 나오고 안팎으로 또 자료가 투자자분들께 제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또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게시판에서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도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미래반도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도 종목을 봐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장은 어떨지 이번 주 이제 주 중반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이번 주는 FOMC, CPI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주 중반에 몰려 있습니다. 내일장 어떤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지문상 차장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시황이라던가 내일 미국 시장에 있어서 어떤 발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내년도 전망치라던가 점도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은 좀 열어두고 시장을 좀 참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시장에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좀 완연한 랜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될 텐데 내년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작년 재작년에 한번 연착륙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는 미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실업률도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껏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자리 때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종목으로 좀 따지고 보자면 내년도는 사실은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2022년도 1월 달부터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얘기가 불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1년 내내 주가가 밀렸고요. 정확히 2023년도부터 주가가 쭈르륵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랑도 같은 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도는 좀 상승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과거랑 내년도랑 종목 피킹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도 보면은 캐펙스는 늘지 않는데 웨이퍼 투입비는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종목 상담 말씀드릴 때 이런 패키징하는 회사들 그리고 테스트 업종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소켓 만드는 회사들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팁을 많이 주시네요. 내년도에 아마 실업률 이야기하신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고 동전의 양면인 것이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로 일정 부분은 좀 방어를 해주면서 시장은 그 가운데 흘러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섹터 반도체를 볼 때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레거시 반도체 장비 쪽 말고 새로운 종목군 내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는데 종목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상 차장님과 풍성하게 또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종목 진단까지 해봤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좀 진단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남은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은 내일 저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또 성심성의껏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